보도합니다. 우리 외교부로 호출된 주한 이란 대사. 이란 정부의 입장을 묻자 자국 외교부로 문의하라는 답변만 남겼습니다. Korean vessels was attacked. Any explanation on Iran side? If there is any question is possible, you ask from MOFA. KBS 취재진이 주한 이란 대사관에도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주한 이란 대사관은 나무호 폭발 직후 이란군 연루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란 정부 역시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의 규칙 위반을 주장하며 강경한 논조를 폈던 이란 국영 매체도 후속 보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행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강경파인 혁명수비대와 외교라인 사이에서 입장 조율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공격을 인정하면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한데 이를 관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최근 아지지 이란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장은 한국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에 불참한 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란 측이 요구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거고, 그리고 재발을 우선 방지해야 되겠죠. 나무호 피격 당일 중국과 프랑스 선박 등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란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호르무즈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들의 불안감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해협 봉쇄가 풀려도 에너지 시장 정상화까지 수개월 이상 걸릴 거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국제유가는 다시 급등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관련 선박은 피격된 나무호를 포함해 26척, 한국인 선원은 160여 명 정도입니다. 나무호가 외부 비행체의 공격을 받은 걸로 드러나면서 선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무호 피격 이후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선박들의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선박들은 호르무즈 인근을 벗어나 카타르 앞바다 등으로 배를 옮긴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국 선박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협 봉쇄가 풀리는 것 외에 확실한 안전담보책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국제유가는 또 상승했습니다.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4.21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2.9% 올랐고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8.07달러로 2.8% 상승했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진 에너지 동맥 경화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최고 경영자는 오늘 당장 호르무즈에서 교역이 재개되더라도 원유 시장이 균형을 찾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봉쇄가 몇 주 더 이어진다면 2027년까지도 정상화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나세르 최고 경영자는 해협 봉쇄 이후 지금까지 세계 원유 공급은 10억 배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세계의 시선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모레부터 이틀 동안 최소 6번 만날 예정인데 이란 전쟁과 관세 갈등, 또 대만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베이징 이승준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함구하던 중국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习近平主席将同特朗普总统就事关中美关系以及世界和平与发展的重大问题深入交换意见。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잠정 휴전 상태인 고율의 상호 관세와 대중 반도체 기술 통제, 대미 히토류 수출 제한 등이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산 원유 대부분을 수입하는 중국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이란 자금줄 압박에 협조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이란 문제를 지렛대 삼아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I'm sure Taiwan will be a topic of conversation. It always is. As you know, we understand the Chinese understand our position on that topic.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14일 정상회담과 텐탄공원 참관, 15일 티타임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두 정상은 이틀간 최소 6차례 만나게 됩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내일 서울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만나 관세 등 주요 의제들을 사전 조율합니다. 베센트 장관의 한국 방문 동안 관세 문제 등에 대한 한미 간 조율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밀려있지만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지도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어제 오전부터 계속된 마라톤 조정 절차에서 노사 모두 일정한 절충안을 내고 이견을 좁혔습니다. 오늘이 타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다시 협상장으로 온 삼성전자 노사. 하루 종일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노사 모두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조금씩 물러선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서 절충안, 양보안 이런 것도 준비하셨습니까? 회사에 좀 전향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성과급 비율과 상한, 적용 기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후 조정을 주관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전망입니다. 최종 타결까지 필요한 절충사항을 노사 양측에 각각 주문했고 이를 토대로 중노위 차원의 조정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생각키로 이런 부분들은 협상 타결을 위해서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을 노사에 전했고. 다만 중노위 조정안은 권고적 효력입니다. 노사 모두 동의해야 조정이 성립됩니다. 노사는 공익위원이 전달한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노위는 노사 모두 대화 의지는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중노위의 조정안이 양측에 전달되는 오늘이 타결 여부의 분수령이 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 오후 3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엽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위법성을 알고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한 부분도 위증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함으로써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방청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단전 단수 지시가 일선까지 전달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를 반복적, 적극적으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참작됐습니다.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내란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어느 누구라도 제 입장이 된다면 저와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어제에 이어 다시 신고가 돌파하며 출발했습니다. 7,999까지 고점을 높였는데요. 변동성은 큽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28.4포인트 상승한 7,950.64에 코스닥은 10.9포인트 오른 1218.2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 강보합권에서 상승했고 반도체 지수 강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은 1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1조 7천억 원 넘게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은 4천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고가 경신하며 각각 29만 원과 196만 원 돌파하는 등 반도체 및 전기전자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자동차와 로봇 관련주, 유통과 통신, 철강주, 태양광 에너지주 강세입니다. 반면 화장품과 건설 대표주, 제약바이오주는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모 로보틱스 상한가를 기록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현대모백스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79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약 7년간 중단됐던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직항 노선이 재개되면서 양국 관계 개선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베네수엘라 국기 3개 풍선과 장식이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카라카스행 직항 재개를 기념하는 카운터 주변에는 승객과 취재진,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몰리며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번 노선 재개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축출 이후 양국 관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특히 미국 내 최대 베네수엘라인 공동체가 있는 마이애미는 이번 직항 재개의 상징적인 출발점입니다. It's very positive. I can see everything that improves connectivity and mobility is very positive. That includes tourism, which can now come to Venezuela with great ease. 7년 만에 카라카스에 도착한 항공편은 현지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투자 확대와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치개혁과 경제 불안 등 과제가 남아있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 야생 멧돼지에서 방사성 물질이 수십 년째 검출되고 있습니다. 독일 숲속 멧돼지들이 땅을 파헤치며 먹이를 찾습니다. 뿌리와 벌레, 땅속 버섯까지 먹는 이 먹이 활동이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방사성 물질이 비를 타고 독일 전역으로 퍼졌고 특히 남부와 남동부 지역에 더 많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토양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Da fressen die ganz besonders gern sogenannte Hirschtrüffel. Und der Hirschtrüffel, das ist ein Pilz, der wächst unterirdisch, ein Mykorrhiza-Pilz. Und der reichert in ganz hohem Maße dieses Cäsium-137 an, also diesen radioaktiven Stoff. 독일의 식품 방사성 세슘 허용치는 1kg당 600베크레. 이를 넘는 멧돼지는 사냥되더라도 유통이 금지되는데 지금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사성 물질이 한 번 토양에 축적되면 수십 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의 사고가 남긴 영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본에서는 자전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전운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드러났습니다. 음식 배달 일을 하는 가시와쿠라 씨. 요즘 가장 신경 쓰는 건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주문이나 지도를 확인하느라 스마트폰을 보는데 반드시 안전한 곳에 멈춰서서 사용합니다. 青切符でもちろん反則金取られたら1日の売り上げが飛んでしまうとか 단속 대상은 주행 중 스마트폰 사용과 인도 주행 등 무려 113가지. 하지만 법규에 따라 차도로 나선 자전거 이용자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바로 옆으로 대형 화물차가 스쳐 지나가는 일이 다반사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로 서류 등을 배달하는 이 회사에서는 아찔했던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自転車を抜くときにスピードを上げる人たちいるんですよね。一定数。自転車乗ってる身からするとすごい危ない、怖いと感じる。 전문가들은 자전거가 차도에서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도로 환경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에서 깊은 물에 빠진 휴대전화를 신속하게 건져 올리는 전용 도구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쑤성 수저우의 한 관광지, 강가에서 휴식을 취하던 한 관광객이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리고 맙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불과 5분 만에 전화기를 건져 올렸는데요.
所以说整个手机也没有受到，我后来也去检测了，也没有任何问题。 깊은 물에 빠진 휴대전화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던 건 길이를 4m까지 늘릴 수 있는 특별한 장대 덕분입니다. 这个就是我们加手机的那个神器，防滑的锯齿可以牢牢的抓住手机。那这个是蓝色的，就是摄像头，这个就是显示屏，然后可以清晰的看得到手机的方位在哪里。 현지 경찰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리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카메라와 모니터가 달린 장대를 비치해두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 현지 경찰이 이 특수 제작된 장대로 건져 올린 휴대전화는 12대나 된다고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갭 투자 허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억지 비난이라며 직접 반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줄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매물 잠김을 막겠다는 건데 이를 두고 갭 투자 허용이란 지적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억지 비난에 가깝다며 반박했습니다. 자녀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갭 투자 허용이라는 건 과해 보인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이 매도가 가능하도록 퇴로를 마련하자는 취지란 겁니다.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면 몇이나 득을 보겠냐며 엄단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청약통장 가점을 부풀리는 등 부정청약 행위와 관련해 전수조사에 착수합니다. 25년 7월 이후에 분양한 서울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하고 그 외에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를 모두 포함하는데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으로 부정청약자는 계약금 몰수와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지난 주말 가족과 청송 주황산을 찾았다 실종된 초등학생에 대한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새 경찰과 소방당국이 야간 수색을 벌였지만 현장에 적잖은 비가 내려 여전히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백유진 기자입니다. 경북 청송 주황산에서 초등학생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그제 오후 4시쯤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11살 강모군은 정오쯤 가족과 함께 주황산 대전사를 찾았다가 홀로 등산길에 올랐습니다. 주황산 주봉까지는 2.4km, 성인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데 휴대전화는 챙기지 않았습니다. 강군 부모는 지난해 대전사에서 주봉까지 가족이 함께 오른 적이 있는 길이어서 이 말을 믿고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산 예정 시간이 훌쩍 지나서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강군의 부모가 공원 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그제 강군이 주봉 쪽으로 올라가는 걸 봤다는 등산객이 있었지만 이후 목격 신고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산세가 험한 데다 나무가 우거져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밤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적잖은 비까지 내려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어제 야간 수색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5대와 80명의 인력이 동원됐습니다. 당국은 강군이 주봉을 지나 다른 하산길로 갔거나 정규 등산길을 벗어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강군은 키 145cm의 마른 체격으로 실종 당시 파란색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축구 개막이 오늘로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1차 목표는 32강 진출입니다. 문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까지 최초로 3개 국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규모부터 32개국에서 48개국 참가로 커졌습니다. 조별리그는 4나라씩 12개조로 펼쳐져 조 2위는 물론 조 3위 중 상위 8개국 안에만 들어도 32강 진출이 가능합니다.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물 보충 휴식 시간 도입은 이번 대회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전후반 22분에 3분간 휴식이 진행돼 사실상 작전 타임처럼 쓸 수 있어 경기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에선 이번 대회가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손흥민이 어떤 라스트 댄스를 보여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손흥민의 첫 월드컵이었던 2014년 브라질 대회와 마찬가지로 홍명보 감독이 또다시 사령탑을 맡은 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당시 조별리그 탈락 이후 홍 감독의 폼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손흥민이 이번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원정 2연패로 비판 여론도 있는 가운데 홍 감독이 어떤 비책을 마련할지도 주목됩니다. 일단은 첫째로는 저희가 실점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술적이나 모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많이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2강 진출을 1차 목표로 정한 대표팀은 이번 주 토요일 최종 명단을 발표한 뒤 1차 본진은 다음 주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KBS 뉴스 문현기입니다. 지금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전남 해안에는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다가 오후에 점차 그치겠는데요. 경상도와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전라도에 10에서 70, 충청과 경남, 제주도에 10에서 5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스럽게 지나겠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충청과 전라도, 경남 서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올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나날이 오르면서 주말에는 30도까지 올라가 6월 하순에 해당하는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전히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남아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전, 전주와 광주가 23, 강릉 22, 대구는 24도로 수도권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부탄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가스 폭발 사고. 2025년 65건의 가스 사고 중 35%는 사용자의 부주의가 원인이었고, 특히 주택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스 사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안전을 위한 예방법 알아볼까요? 매월 가스 검침은 기본. 가스 사용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중간 밸브를 잠급니다. 가스 냄새가 난다면 즉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이때 주방 환풍기나 전기 제품, 불 사용은 절대 안 됩니다. 부탄가스 버너에는 너무 큰 용기를 사용하지 말고 부탄깨는 반드시 버너에서 분리해 보관합니다. 닫은 부탄깨는 흔들어 잔여 가스를 확인한 뒤 야외에서 가스를 완전히 빼고 전용 수거함에 배출합니다. 가스 안전으로 소중한 일상을 지키세요.